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P2P로 거래할 수 있는 돈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돈을 코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코인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가 NFT 명확한 하나의 그 시청권. 자, 그래서 앨리스와 밥과 키가 캐롤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짝퉁인 짝퉁 넷플릭스를 제치고 그 OTT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한 넷플릭스라고 하는 온라인 영상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서로 친한 친구들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공유를 했는데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은 동시 접속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명이 보고 있으면 나머지 두 명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앨리스와 밥과 캐롤은 서로 그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우리가 이 비디오를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을 만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로그인해서 시청하도록 하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볼 때는 친구들한테 넘겨주고 가자. 이렇게 했어요. 보통은 물리적으로 있다고 하면 요걸 딱 시청권이라기보다는 뭐 발언권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KK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요 KK가 소프트웨어가 요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마이크가 온이 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내가 얘기할게 이러면 누가 손을 들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들고 있는 사람만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추상적인 권리 같은 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 이 자체가 하나의 NFT다. Non-Fungible 토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NFT가 누구한테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초로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앨리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다? B한테 줬다. 그래서 이 KK라고 하는 좌측 상단에 있는 이 KK라고 하는 요 녀석 이 KK라고 하는 NFT를 처음에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밥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엔 캐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밥. 자, 이렇게 이동을 한 이력을 보관을 해서 함께 이 모든 이동의 내역을 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함께 이렇게 장부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 P2P NFT로서 기능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NFT라고 하는 부분을 자, 이걸 펀저블 토큰으로 바꾸는 개념은 자, 아까 이제 VR 타입 있고 KK 타입의 이런 NFT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똑같은 걸로 이게 취급해버리면 그게 바로 펀저블 토큰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펀저블 토큰, 자, 펀저블 토큰은 이 앨리스와 밥과 캐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디지털 토큰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이 세 명의 세상에는 세 명이 사용하는 디지털 월드에서는 이 토큰이 딱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가 있으면 이 토큰 A, B, C가 있을 텐데 이거에다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고요. 그러면 최초의 이 토큰은 누구 소유냐? 코인베이스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있고 최초로 이제 C가 코인 하나를 가져가야 꺼내가는 방법이 또 필요하겠죠. 최초의 코인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캐롤이 밥이 앨리스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 앨리스가 채굴을 했다가 코인베이스에서 밥한테 그리고 캐롤한테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밥이 채굴해서 밥이 그대로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A도 하나, C도 하나, B도 하나. 지금 상태는 이렇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밥이 들고 있다가 만약에 뭐 캐롤한테 뭐 캐롤과의 거래를 통해서 캐롤한테 보냈다. 자, 이렇게 이 코인 하나가 각각 어떻게 이동을 했다라고 관리하는 게
이른바 UTXO 모델입니다. UTXO 모델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자는 각기 3명이잖아요. 앨리스와 캐롤과 밥이 있죠. 자, 이렇게 3명의 이용자가 있는데 앨리스는 몇 코인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밥은 코인을 2개 가지고 있고요. 캐롤은 하나도 없죠. 자, 앨리스의 계좌에는 하나, 밥에는 2개. 최종 상태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를, 이렇게 최종 상태 값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어카운트, 계좌 모델이라고 합니다. 계좌 모델.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캐롤이 밥한테 보낸다. 자, 이때는 앨리스가,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앨리스가 다시 이제는 캐롤한테 코인을 보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에 보이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코인이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코인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개념 속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실존하는 거는 이렇게 이력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력이라고 하는 것도 까고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죠. 자, 이제는 자, 요 코인에다가 제가 시리얼 넘버가 있다고 치고요. 예. 자, 그러면 이 코인 하나가, 자, 이 두 번째 코인의 이동 과정을 볼게요. 전체 히스토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죠. A에서 B로, 그죠? 처음에는 코인베이스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A로 이동하죠. 그 다음에 A에서 B로, 그 다음에 이 같은 코인이 B에서 C로 이동을 하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요 하나하나가, 자, 코인베이스는 좀 특별한 거니까, 자,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죠.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겠습니다, 이 코인을 하는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앨리스가 내가 밥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카오톡 같은 걸로 보내는 거죠. 일단은 내가 밥한테 이 코인을 보낼게. 그래서 밥한테도 알려주고요. 앨리스는 캐롤한테도 알려줘요. 자, 그래서 요 트랜잭션을 할 때 이러한 메시지를 카카오톡에다가 둘 다 보내는 거죠. 카톡으로 밥에게도 내가 이 코인을 밥한테 보낼 거야. 캐롤한테도 내가 이 코인을 밥한테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캐롤과 밥이 이 메시지가 정말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카톡으로 보냈지만 카톡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이 앨리스가 아니라 앨리스의 동생일 수도 있죠. 내지는 나중에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캡처 화면이 위조가 될 수도 있겠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 중간에서,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이 중간에서 이 메시지가 위변조가 될 수 있어요. 위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이 이 메시지가 정상적인 메시지인지, 아니면 앨리스가 보낸 게 아니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누가 해킹을 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얼마 크지 않다면 중요하진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시스템을 한번 설계한다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밥은 이 메시지가 A가 보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앨리스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자, 앨리스의 서명이 이렇게 딱 첨부가 돼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와 합쳐진 이 지문이 이 앨리스의 지문인 거죠. 자, 그래서 앨리스의 실제 지문을 찍어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이 디지털 월드에서는 전자 서명이라는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비대칭 키에 의한 앨리스의 개인 키로 그리고 해시 기술을 통해서 이 메시지 자체를 앨리스가 서명을 하면, 예, 이 메시지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보이지만 이 메시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밥과 캐롤은 이 두 가지 이제 이 메시지가 앨리스의 서명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이 의사결정을 받아들이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런 게 다 이제 여기 이름은 뺄게요. 이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앨리스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밥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요거를 내가 이렇게 전송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이 트랜잭션이 유효하려면 직전에 들고 있던 이 코인을 직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서명을 해야 이게 맞는 트랜잭션이라는 거죠. 여기는 앨리스가, 이게 직전 소유자가 앨리스면 앨리스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는 앨리스의 서명이 있고, 요거는 이제 밥의 서명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중간에 이 트랜잭션을 보고 이 트랜잭션이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코인은 그전 소유자가 A였으니까 그럼 A의 서명을 통해서 A가 B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담겨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검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전 소유자를 검증해주는 로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댓글로 누가 질문을 주셨어요. 이 비트코인 UTXO 모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코인이 이전을 할 때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로부터 B로 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트랜잭션이 있는데, 자, 이 트랜잭션을 검증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올바른 트랜잭션이냐라고 하는 검증을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 알고리즘이에요. 즉 직전 주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상 이 밥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이 B는 밥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밥의 주소입니다. 밥의 주소를 보내요. 그렇죠? 밥이 디지털 월드에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상으로는 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산 속에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을 대신해서 이 코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걸 표시하기 위한 걸 지갑 주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갑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밥의 어드레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밥의 어드레스는 사실상 뭐냐면 밥의 퍼블릭 키입니다. 퍼블릭 키. 밥의 퍼블릭 키를 해시를 한 거예요. 밥의 퍼블릭 키를 그대로 노출을 시키면 퍼블릭 키가 아니라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좀 보안상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시를 해요. 그래서 밥의 퍼블릭 키를 해시를 한 결과로 사실상 이 화살표 뒤에는 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밥의 어드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A의 어드레스가 있겠죠. 주소. 근데 A의 어드레스는 사실상 A의 프라이빗 키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보면은 이 코인에 A의 어드레스에 있었다는 게 이 어드레스, 앨리스의 어드레스에 소유되고 있었다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비교 연산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사용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은, 자, 코인의 원 주인 주소가 이걸 제출한 서명과 그 코인이 저장되어 있던 어드레스가 상호 관련되어 있는 그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이건 이제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해서 해보면 이퀄 해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 연산을 해서 결과가 참이 나오면 자, 이 트랜잭션은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가지 조건을 따졌죠. 하지만 여기에 조건을 여러 가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단순하게만 보면은 밥한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실제적으로 밥에게 보내는 방식은 밥의 어드레스, 그러니까 밥만이 열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코인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밥이 열 수 있는 방식으로 코인을 포장한다. 그러면 이 코인을 다시 푸는 방식은 푸는 것도 하나의 절차와 알고리즘을 따라요. 그래서 그 절차와 알고리즘이 맞을 때만 풀려요. 즉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조건. 다양한 조건을 기입할 수 있고 결국은 특정 코인이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전송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심플하게 보면 그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복잡한 형태는 그것을 반복 적용하면 하나의 이 트랜잭션 하나가 CPU의 인스트럭션처럼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위 레벨의 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들은 컴파일하고 나면 기계어로 쭉 분리가 되는데 그 기계어 한 줄 한 줄은 사실상 이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 셋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자, UTXO 모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방식은 이 트랜잭션이 사용되는 조건을 스크립트로 기입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잠깐 좀 이제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 설명드린 게 반드시 선행돼서 이해되는 내용은 아니니까 어려우셨던 분들은 잠깐 한기류 이런 게 있구나 듣고 흘려 주시고요. 댓글 다신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기초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복잡한 건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지우시고 코인을 전송할 때 이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서명이 필요하다. 누가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중지불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자, 이중지불 케이스는 뭐냐면 이 앨리스가 밥과 캐롤한테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밥과 캐롤한테. 자, 지금 턴에서는 코인을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데 앨리스가 밥에게는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고 캐롤한테는 또 캐롤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은 형식적으로 둘 다 밸리드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앨리스의 서명이 있고 이것도 앨리스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둘 다 옳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 트랜잭션만 쳐다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트랜잭션 하나만 쳐다보면. 그런데 이 트랜잭션을 함께 놓고 보면 어떻죠? 이 트랜잭션을 함께 놓고 보면 사실상 동일한 코인을, 이게 지금 색깔이 다르니까 색깔이 같으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색깔을 분리할게요. 정렬밖에 안 나왔네. 자, 이러면 이제 각각의 코인이 실질적으로는 펀저블 하지만 요 이제 시스템에서는 가치는 동일하지만 얘랑 이렇게 따로따로 식별은 가능하죠. 색깔이 다르니까요. 시리얼 번호 대신 제가 색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색깔 코인은 이제 이 시스템에 유니크한 거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제 밥이 이렇게 두 개 들고 있고 앨리스가 이제 이 주황색 코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주황색 코인이 동시에 밥과 캐롤한테 갈 수는 없죠. 그죠? 요거는 요 주황색 코인은 이걸 가리키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코인이 동시에 밥과 캐롤한테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두 트랜잭션은 하나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같은 턴에 서로 다른 소유자, 즉 서로 다른 월렛에 내가 이걸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 녀석을 이중지불이라고 했죠? 이것을 이중지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이중지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밥과 캐롤과 앨리스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중지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이중지불 문제는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입선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발생된 게 유효해요. 또는 먼저 도착한 게. 그래서 만약에 밥과 이 친구들이 P2P가 아니라 가운데 이 어떤 심판을 봐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죠. 심판이 있다면, 심판이 한 명 있다고 치면 메시지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심판한테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서. 자, 그러면 심판을 거쳐서 가면 이 심판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메시지가 먼저 발생했는지 심판이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도착했으면 두 번째 이것은 이제 리젝을 하는 거예요. 심판 입장에서. 왜냐면 한 사람 이 심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P2P이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자, 이거 밥은 자기가 받았다. 서로 자기가 먼저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앨리스도 앨리스가 먼저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3명이니까, 그죠? 이렇게 블록체인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특정 코인에 대해서. 주황색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애초에 여기서 자, 이중지불이 났을 때, 자, 요거냐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3명이서 다수결로 정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자, 그럼 다수결 자체는 어떻게 표결을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다수결이 표현이 되냐면, 밥은 이 코인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은. 그래서 밥은 자기가 받은 코인을 이제 써요. 받아서 내가 받은 코인으로 이 자기 돈, 이제 이게 자기 돈이니까 이걸로 캐롤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와 같은 체인 형성이 됐고요. 캐롤은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3명밖에 없어서 그런데 또 D라고 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것도 C로 보내는 게 좀 이상하니까 E라고 할게요. 똑같이 E라고 할까요? 예. 최종 결과는 같지만, 예. 밥이 E와 거래를 하면서 이제 받은 내용이 있겠죠? C가 E와 거래하면서 받은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E는 일종의 뭐 커피숍 같은 데라고 하면, 자, 이 돈을 밥이 쓰느냐 캐롤이 쓰느냐, 이렇게 차이가 생기겠죠. 이렇게 갈리는 거를 체인이 분기가 되었다, 체인이 일시적으로 브랜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표를 어떻게 하느냐? 밥은 자기 자신 트랜잭션이 맞다라는 곳에 투표를 한 거죠. 캐롤도 자기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곳에 투표를 했죠.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이러는 와중에, 자, 요게 지금 이제 이 코인 하나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코인도 있죠. 동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밥이 자기 코인을 또 쓰는 거죠. 밥이 이걸 뭐 F한테 보내요. 자, 서명은 있다고 이제 칠게요. 자, 그러면 이번 턴에 밥이 주황색 코인은 2로 보내고요. 파란색 코인은 F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녹색은 앨리스가 있다고, 요거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앨리스니까 앨리스가 J한테 보냈어요. 투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앨리스도 좀 그렇나요? 그냥 전혀 다른 사람, 앨리스가 이중지불한 거니까 뭐 H라고 할게요. 사실상 요 하나의 블럭에는 여러 트랜잭션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이 블럭에 이 트랜잭션이 담겨 있고 이 트랜잭션이 담겨 있는데 그 뒤 이어서 다른 참여자들이 어느 블럭을 계승했느냐. 그러니까 H는 이쪽을 표를 했고요. 뭐 Y는 캐롤 걸 더 먼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Y는 이쪽 블럭에다가 이어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기가 됐는데 그러면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이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빨랐어. 했던 사람은 이렇게 하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게 더 빨랐어 해서 이 갈라진 체인에서 어느 참여자들이 이제 이 역사를 따라서 그 뒤에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나는 이제 거래를 하겠어라고. 그러면 이 뒤에 계속 생기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상 캐롤 외에는 이쪽을 지지해주는 이제 트랜잭션이 없어요. 블록도 안 생기고. 자, 그러면 이쪽 게 더 빠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이중지불은 그 트랜잭션 자체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충되는 트랜잭션 중에서 하나를 발라내야 되는데 먼저 네트워크에 공유된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에는 이 P2P 네트워크에서는 절대적인 기준 시간이 없다. 누가 심판을 보면 절대적인 기준을 서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심판을 없애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심판이 없이 피어 투 피어로 순수하게 시간을 정하고자 하는 건데 이 P2P 네트워크에서는 기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동등한 위치이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시계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계를 싱크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먼저 받았어 라고 하는 것도 자체를 그냥 내가 몇 날 몇 시에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야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알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오차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시간 자체는 그냥 자기가 옛날 시간을 적어버리면 일찍 받았다 이렇게 문서를 위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P2P 네트워크에서는 그 시간 값을 정확하게 싱크를 맞추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작업의 뒤에 원하는 이 히스토리에 이어서 계속 블럭을 생성해 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 블럭에 포함된 트랜잭션도 같이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 두 갈래로 나누어졌을 때, 자,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죠? 자, 공주님이 왕자 A를 선택했어. B를 선택했어. 그래서 선택을 A라는 스토리가 좋은 사람은 A 쪽, B라는 스토리가 좋은 사람은 B를 선택해서 뭐 두 가지 이야기를 뭐 같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선호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관측한 시간 관점에서 나는 이 트랜잭션을 먼저 봤어 하면 이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이어서 계속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쭉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그 히스토리의 정통성을 이쪽을 인정하고서 이쪽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아니다 나는 캐롤이 먼저 트랜잭션을 받았어 라고 판단한 쪽은 이쪽을 기준으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열이 갈리게 돼요. 그러면 한쪽은 대다수가 이 위쪽을 먼저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쪽은 기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여기서는 2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캐롤이 2한테 보냈던 이 트랜잭션이 이제 여기까지, 자, 이 트랜잭션이랑 요 두 개의 트랜잭션이 취소가 될 거니까 이 두 개가 다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 앨리스의 돈을 받은
캐롤, 그리고 캐롤의 돈을 받은 뭐 이든, 요 사람은 이렇게 이중지불이 발생하고 나면 이 기간 동안은 이 돈의 사용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사용을 주의한다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이 돈을 정말 받은 게 맞냐, 이게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파이널라이즈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이중지불이 된 주황색 돈, 이 주황색 돈과 상관이 없는 여기 이 초록색 돈과 파란색 돈과 관련된 트랜잭션은 어떻죠? 이건 이중지불과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은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초록색과 파란색 관련된 트랜잭션은 이중지불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로컴프로 파이널라이즈를 해도 문제가 없죠. 하지만 주황색 코인은 요번 블럭에서, 자, 여기 지금 블럭 표시를 제가 안 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첫 번째 블럭, 이게 두 번째 블럭,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블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블럭이 브랜치가 생겼죠. 갈라졌죠. 그리고 자, 이 녀석은 일시적으로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경합을 벌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계속 이제 블럭이 이어지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위쪽만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틀린 블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중지불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모든 네트워크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관련된 부분은 이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코인 중에 이 주황색 코인만 지금 이중지불이 됐으니까 나머지 코인들은 상관이 없다. 이 브랜치가 됐든 말든 이거는 이를테면 여기 있어도 얘네들도 이렇게 채굴을 하겠죠. 이 트랜잭션 자체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밸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양쪽 체인에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냥 밸리드한 거고 파이널라이즈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열이 가리기 전까지 이 주황색 코인만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중지불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중지불은 그래서 그 이중지불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의 문제인 거고, 그들이 나중에 이게 트랜잭션이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걸 취소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코인이 주황색, 초록색, 하늘색 이 세 개의 코인이 있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고요. 예, 우찬님 어서오세요. 다만 이 코인이 전송된 이력만 C와 캐롤과 준 이런 친구들이 받았던 사실만, 그것만 원복이 되는 거죠. 자, 이때에도 그러면 캐롤과 준은 일방적인 희생자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을 캐롤과 준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알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코인이 이중지불 시도가 된 코인을 받았을 때는 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밥도, 그러니까 이 주황색 코인과 관련된 트랜잭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죠. 그러니까 한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제각기 가고 자기 볼일 보면서 진행이 되는 거다. 그 이중지분과 관련된 코인을 주고받은 당사자들만 잠깐 완결을 좀 미루면 된다. 자, 여기는 한 가지만 표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가고 온다는 거죠. 갈 것자에 올래자, 거래. 그럼 무엇이 옵니까? 돈이 가면 무엇이 오죠? goods and service, 그러니까 재화 또는 서비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롤은 앨리스가 돈을 보냈다고 했을 때 이 돈이 아직은 내 정말 비트코인 통장에 꽂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캐롤은 몇 블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물건을 발송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앨리스한테.
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앨리스한테 물건을 바로 보내긴다기보다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한 이때쯤에 보내게 되면 밥은 손해가 없죠. 이제 확인하고 보냈으니까. 캐롤은 확인했더니 자기 트랜잭션이 취소가 됐어요. 돈을 안 받은 게 됐죠. 그러면 물건을 안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앨리스는 뭐 실수였다고 쳐요. 앨리스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버그로에 의해서 이중지불이 됐는데 자기 돈이 어디 갑자기 뭐 아무데나 사라진 게 아니죠. 그냥 밥한테 잘 갔죠. 그래서 밥한테 간 거고 자기 물건을 받았고. 만약에 앨리스가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앨리스가 물건을 보냈어요. 이미. 그리고 비트코인 장부상에서 앨리스는 이제 이렇게 못 받은 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캐롤은 이 트랜잭션을 들고, 이 트랜잭션에는 뭐가 있죠? 앨리스의 서명이 있죠. 자,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렇게 됐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캐롤이 물건을 보냈다. 그러면 이건 앨리스가 잘못한 거죠. 그럼 캐롤은 뭘 들고 있죠? 증거를 들고 있죠. 앨리스가 서명에서 잘못된 이중지불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맞지만 더블 스펜딩에 대해서 블록에서 채굴이 되지 않은, 승인이 안 된, 블록에 포함이 안 된 이 트랜잭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들고 앨리스 찾아가서 돈 내놔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앨리스가 다른 비트코인을 주지 않는다, 여기 같이 해당하는, 그러면 앨리스 이 멱살을 잡고 같이 경찰서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캐롤에게는 앨리스가 저지른 명백한 잘못의 증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해지죠. 사회적 처리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출처를 설명했고요. 두 번째, 이중지불이 됐을 때는 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계승하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대를 이어서 하면 그게 그 시나리오, 즉 그 트랜잭션이 올바른 걸로 친다. 나머지는 이제 이중지불 됐으니까 느리게 도착한 거는 거절을 한다. 자, 이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게 아무나 쉽게 이렇게 채굴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뒤쪽에 그 뒤 이어서 이야기를 쓰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나는 요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 그 스토리에 이어서 쓰는 거죠. 예, 공주님이 A 왕자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A 왕자님을 만나서 뭐 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쪽 시나리오에서는 A 왕자님이 안 등장하죠. 이쪽 시나리오는 공주님이 B 왕자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소설 이어쓰기를 하는데 B 왕자님을 만나서 뭘 했다 하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두 개는 모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는 이제 그쳐요. 더 이상 사람들이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결국은 이제 어느 게 더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트랜지션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의견이 팽팽하다가 한쪽으로 기울고 나면 나는 우연히 이거를 일시적으로 이 트랜지션을 먼저 받았지만 우리 네트워크 대다수는 이 트랜지션을 먼저 받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쪽에 이제 다수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표, 즉 다수결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 컴퓨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앨리스와 캐롤과 밥이 물리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저 너머에서 네트워크 라인 또는 이제 모바일 환경을 통해 통신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할 때 시비얼 어택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비얼 어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누군가 어떤 요새 그 레딧에서 그런 일이 많죠. 레딧 미국에 있는 서구판 이제 DC 인사이드 같은 곳인데 레딧에 가면은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어서 마치 여론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막상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 달고 그다음에 누가 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근데 그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치 여러 사람인 것처럼 해서
여러 사람 역할을 하면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고 호도하는 거죠. 그 블록체인 관련된 그 커뮤니티가 그게 아주 악질적으로 심합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곳에. 자, 유사하게 그렇게 하나의 인격체가 여러 개의 인격체인 것처럼 하는 게 이제 그 시빌 어택이라고 해요.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노드가 마치 여러 개의 노드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렇게 이제 쭉 길게 하는 거죠. 투표를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막 투표를 하겠죠. 어뷰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자격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비용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루프 오브 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럭을 하나 만들고 메시지를 보낼 때 여기에다가는 특별한 자, 트랜잭션에는 서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트랜잭션에는 서명이 필요한데 블록에는 일을 한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일을 한 흔적이. 일을 한 결과, 정확하게 하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이 결과는 이 블록을 생성할 당시에, 메시지를 작성할 당시에 이 메시지를 다 확보한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그거를 디지털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POW라고 합니다. 작업 증명. 자, 그래서 이 서명을 하듯이 이 블록에는 이런 작업 증명에 작업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한 같이 되어 있다. 자, 이거는 POS처럼 무슨 자격을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격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P2P 네트워크는 누구든지 이 네트워크에 참여와 이탈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누구라고 하는 부분이 가명으로 네트워크 뒤에서 노드, 자기가 운영하는 컴퓨터가 그 한 개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인이 여러 컴퓨터를 두고 여러 사람인 척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개씩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용을 뭐 달러나 원화를 내라, 사실 이거 그냥 자금을 이체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용이 아니죠. 소유권이 이동하는 거죠. 말 그대로 실질적인 비용, 시간과 전기 에너지, 그리고 CPU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기회비용을 소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하드웨어라고 하는 자산을 들고 있는데 그 자산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블럭을 생성하는 데 쓰는 거지 않습니까? 즉 그래서 CPU의 기회비용, CPU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세,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의 실질적인 그 뭐랄까 페이크, 모조하거나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소진해서 진짜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함께 첨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런 시빌 어택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자, 지금은 3명으로 예를 들었는데 3명이든 30명이든 30만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을 한다. 자, 이중지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중지불 트랜잭션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형식 스스로 봤을 때 이것도 맞는 녀석이고 이것도 그 내용만 들여다보면 맞아요. 이걸 함께 비교했을 때 맥락상에서 두 개가 동시에 참일 수 없게 될 뿐이다. 다음 시간에는 51% 어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수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이를 다수결을 다 할 만큼 특정한 노드가 이 컴퓨팅 자원을 다 독점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그것이 이제 51% 어택이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51% 어택에 취약한 게 아니냐.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질문과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1% 어택은 불가능합니다. 99% 어택도 불가능해요. 백서에서는 51%일 경우에는 어떻고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본질인데 그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51% 어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전파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블록체인 업계가 전부 다 이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요지경 상황이 된 거죠.